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코인 시장 이슈를 정리하는 9월 첫째 주 금요일에 코인 마켓워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코인 시장 이슈들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정책 개편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개편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처벌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적, 재정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국채 매도세가 거세지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국채 30년물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한편 국채 자금이 안전자산인 금에 쏠리면서 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6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기관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더리움의 월가 현물 거래량이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앞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확대와 스테이킹 ETF 승인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율을 나타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난 3일 55%로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순환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국내에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담은 5번째 법안이 발의됩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발행 핵심인 준비 자산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자율 규제가 9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투자자 보호로 담보 가치를 초과해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원화 상환 방식의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됩니다. 한국금융당국이 코인 부정거래 혐의자에게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국은 시세 조종과 SNS를 이용해 허위로 주가를 끌어올린 부정거래 사건과 연루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당국과 검찰이 협의해 행정 제재인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발행한 암호화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트럼프 일가가 약 50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원의 평가 이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네, 9월 첫째 주 코인 시장의 굵직굵직한 이슈들 헤드라인을 통해 살펴봤고요. 네, 코인 시장의 한 주 흐름을 정리해 주실 금요일의 코인 여신이죠. 그리고 솔라나 지킴이, 네, 한국경제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문비트의 이수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수연 기자님과 함께 코인 흐름 시장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11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시면 다행히 볼리저 밴드 하단을 계속해서 치던 이 비트코인이었는데 다행히도 월요일 날 반등하면서 계속해서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RSI 선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등 배경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5일 기준 CME 패드워치 도구에 따르면 이 9월 연준 회의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은 무려 99.4%입니다. 네. 사실상 거의 확실시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직접 이제 다음 회의 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게다가 여기에 최근 발표된 미국의 7월 구인 건수도 예상보다 낮아져서 이 고용 둔화를 시사하면서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용이 조금 약화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트럼프 일가의 비트코인 추진 사업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이번 주에 굉장히 또 핫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차남이 공동 창립한 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아메리칸 비트
비트코인의 성공적인 나스닥 상장 역시 이 반등의 요인이 된 걸로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앞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는 이 지난 3월 말에 가상자산 인프라 기업인 헛8의 비트코인 채굴 부분을 인수합병해서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출범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이 나스닥 상장사인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의 합병을 통해서 네. 나스닥에 우회 상장을 했는데요. 그렇죠. 바로 어제가 상장 첫날이었는데 네. 첫날부터 16% 상승 마감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나스닥 데뷔를 마쳤습니다. 맞아. 한때는 한 30% 이상 네. 상승을 했는데 마감은 1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트럼프 일가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후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이 가상자산 사업이기도 하고 네. 트럼프 일가의 비트코인 지지를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돼서 더욱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이렇게 해서 좀 비트코인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되는 이 미국 8월 고용 보고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보고서에서 고용 시장 악화를 좀 시사하는 지표가 나온다면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네. 거시경제 요인으로 반등세가 이어진다면 일단 당장은 11만 4천 달러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글래스노드는 단기 투자자의 60% 이상이 지금 수익 구간에 있어서 가격이 11만 4천에서 11만 6천 달러를 넘어야 추가 상승 동력이 있을 거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또 계절적 요인을 또 이렇게 근거로 9월 변동성이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9월은 네. 전통적으로 약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K33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 9월 변동성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라고 네. 경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의 9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6%로 연중 유일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중요한 건 어쨌든 오늘 나오는 8월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이겠네요. 그래서 네, 그렇죠. 비농업 고용 지수가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거나 실업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면 이제 파월이 금리 완전히 내려야 되겠는데라고 이야기하면서 9월 금리 인하하고 비트코인 오르고. 이 시나리오. 가장 아마 네.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좀 그러길 바라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거시 지표를 저희가 꼭 필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더리움은 지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 이렇게 비트코인보다 안정적인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비트코인도 이제 굉장히 좀 반등을 한 주였지만 네. 이더리움이 역시 또 굉장히 반등세가 눈에 띄는 한 주였습니다. 그쵸. 일단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외신 더블록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2%에서 55%로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강세장이 다가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네. 전했는데요. 특히 이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에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점유율을 말하는 거죠. 네, 이게 떨어지면 알트코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고 이러면 이더리움을 더 매집하는 양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자가 이더리움으로 좀 옮겨가는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정말 그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최근 2명의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가 네. 보유 비트코인을 이 이더리움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 바꾸는 거죠? 네, 또 규모가 굉장히 또 큽니다. 네. 한 고래는 27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팔았고 이제 매더리움이요? 죄송합니다. 네, 매수와 이더리움을 제가 합쳤는데 이더리움을 또 매수했고요. 네. 또 다른 고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부터 이제 4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매수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비트코인 고래가 이렇게 이더리움으로 자금을 실제로 이동하는 사례가 이렇게 나왔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기관과 이 고래 매수세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도 이더리움의 반등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
이번 주만 봐도요. 비트마인이 갤럭시 디지털을 통해서 약 14,665이더를 또 추가로 매수했고요. 또요? 네, 샤프링크 게이밍도 39,000 이더리움을 이상 또 사들이면서 네. 굉장히 꾸준히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런 매수세 속에서 결국에는 또 이렇게 계속 사들이니까 중앙화 거래소 보유량이 1,740만 개로 줄면서 2022년 이후에 최저치까지 내려왔고요. 네. 네, 이는 공급 부족을 시사해서 가격 방어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역시나 지금 이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더리움하는 네, 매더리움하고 있네요. 네. 매수 플러스 이더리움. 그렇죠. 매수하는 경향성이 네. 짙어지고 있는데 향후 이더리움 잘 버티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긍정적인 점은 7일 연속 이어지던 하락세를 이제 탈피해서 네. 반등을 하면서 4,300달러 지지선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네.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지금 지난 2일부터 3일 연속으로 3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누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레버리지 롱 포지션 청산액도 3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네. 투자 심리의 위축을 좀 발생을 시켰지만 네. 다행스럽게도 숏 포지션이 급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4,300달러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이 5,000달러 돌파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000달러 돌파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는 분석인데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5,000달러까지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거시경제 변수겠죠. 아하,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전망 등 이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이더리움의 5,000달러 돌파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즉 본격적인 고점 돌파는 거시 변수 해소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거시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영국하고 프랑스 국채 30년물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자가. 네. 근데 이게 약간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도 좀 해소가 돼야 이더리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젠 저희가 이더리움까지 살펴봤으니까 XRP, 네, 리플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리플은 좀 부진한 모습을 그래도 보였다가 다행히 화요일 날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보합권에 머물긴 했습니다. 근데 이 코인 마켓 캡에서는 일주일새 5% 가까이 하락하면서 좀 주요 코인들 중에서는 낙폭이 가장 컸는데 왜 그렇죠? 네. 이제 XRP가 굉장히 지금 3달러 선을 계속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여러 요인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 보유 물량이 굉장히 좀 증가를 했는데요. 네. 크립토 퀀트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주요 거래소 11곳 중 9곳에서 XRP 보유량이 늘었고 특히 네. 이 바이낸스 물량 같은 경우에는 29억 개에서 36억 개로 급증했습니다. 거래소 물량이 는다는 거는 개인 지갑에서 이제 거래소로 약간 팔았다 이런 거라고 네. 보면 되나요? 입금을 해서 매도 움직임을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는 신호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가격에는 하락으로 압박을 주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매도 압력을 강화시키는 신호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고래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웨일얼렛에 따르면 한 고래가 하루 동안 3,500만 개 이상의 XRP를 코인베이스로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장기 보유자들도 9, 10월에 이 강세장 정점 우려로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약세도 좀 뚜렷한 편인데요. 네. 현재 XRP는 일본 기준 50일 이동 평균선인 3.09달러 아래에서 머물고 있고 또 네. 100일선과 200일선은 각각 2.69달러와 2.48달러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여기에 상대 강도 지수인 이 RSI가 네. 43으로 떨어지면서 추가 하락 추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RSI 같은 경우에는 30 밑으로 떨어지면 과매도 상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거의 근접해 가고 있네요. 그래서 좀 매도가 과하다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리플, XRP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XRP의 단기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네. 2.75에서 2.88달러 구간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 2.91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2.96달러 나아가서 3달러 회복까지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반대로 2.88달러 저항선을 넘지 못하면 2.8달러까지 하락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2.7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2.88달러를 돌파하느냐가
단기 방향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네, 2.88달러를 돌파해야 우리가 보통 이제 리플의 가격이라 하면 3달러, 그렇죠. 저항선이 3달러라고 했는데 3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리플이 조금 힘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월에 또 ETF 관련 승인권도 있으니까 이때까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이슈와 데이터를 통해서 주요 코인들의 시황과 전망까지 살펴본 코인 딥다이브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준 코인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에서 기자님의 의견과 함께 AI 예측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레이더에서 포착된 오늘의 코인은 먼저 기자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요즘 솔라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기관에서도 솔라나 매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28일 날 이 볼리저 밴드 상단을 계속해서 치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번 주였죠. 2일 날 5.91% 상승하면서 괜찮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요. 솔라나 이렇게 좀 그래도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이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일단 알펜글로우 합의 업그레이드 통과가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소개드렸잖아요. 네. 이게 솔라나 거래 확정 속도를 100배 개선하는 합의 프로토콜인데요. 이거를 실행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투표를 지난달 21일부터 네. 진행했고요. 투표가 오는 27일 날 마감되는 걸로 나오는데 네. 벌써 이 투표에서 찬성률이 98%를 넘었습니다. 그냥 네, 사실상 이제 그냥 이건 도입해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진행시켜! 네, 진행시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지금 가고 있고 사실상 네. 가결 수순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진행시키는 게 기술적 업그레이드 관련된 소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솔라나의 가격 상승이 좀 일조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 이제 솔라나 하면 사실 밈코인을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밈코인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좀 살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 솔라나가 사실 올해 초에도 굉장히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밈코인 열풍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밈코인 열풍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나 플로우에 따르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4일 하루에만 4만 8천 개가 넘는 토큰이 새로 발행됐는데요. 네. 그래서 다시 밈코인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관 매수세와 ETF 기대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갤럭시 디지털과 점프 트레이딩 등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서 매수를 했고요. 또 피델리티와 바네크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대형 운용사들이 현물 ETF에 대한 신청서를 업데이트하면서 이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이 솔라나 현물 ETF가 10월 중순에서 말쯤에 승인 가능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솔라나에 대해서 들은 호재만 3개네요. 일단은 네. 기술적 업그레이드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은 이 밈코인 열풍이 다시 불고 있어서 솔라나 기반 밈코인 열풍이 네. 다시 불고 있어서 가격 상승세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분석가들은 솔라나 단기적으로는 일단 솔라나가 212달러 저항 돌파 여부를 굉장히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 해당 가격을 돌파한다면요, 218달러까지 오를 수 있겠고 그 다음 목표는 232달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은 몇 달러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가격을 좀 네. 확인을 해봤는데 207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207달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내내 계속 210달러를 넘어서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212달러를 좀 212달러. 돌파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네. 기자님으로서 얘기하시는 거고 솔라나 보유자로서는 몇 달러까지 가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500달러? 네, 그렇죠. 사실 2배 오르면 이거는 누구나 네. 바람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다 비슷하실 거예요. 네. 뭐 XRP 보유자분도 그러시고 네. 솔라나 보유자분들도 다 그러시고 사실 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토큰이 네. 2배나 3배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뭐 사실 기자 타이틀을 달고 여기 나와 있지만 네. 한 사람의 보유자로서는 똑같습니다. 아. 네, 2배 갔으면 너무 좋겠죠. 2배가 갔으면 네. 좋겠다. 네, 더 가면 이거는 좋고요. 네, 기자님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보유자로서 네, 말씀을 개인적으로 그냥 네. 바람을 얘기한 겁니다. 기자님으로서는 112달러 정도. 212달러. 죄송합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112달러 안 됩니다. 그럼 폭락하는 거죠. 네네네. 212달러 정도로 예측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AI 예측을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는 AI 예측 어떻게 보고 있을까? 212달러까지 볼 수 있을까? 아이고. 얘가 조금 항상 좀 그러네요. 아니 객관적인 지표를 내준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보유자로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아쉬운 마음. 네. 하지만 AI가 항상 맞는 거는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네, 도지코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볼리저 밴드가 모이고 있어요. 이거는 박스권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68%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좀 작용을 했나요? 네, 일단 주목할 만한 이슈가 두 가지가 정도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우선 첫 번째로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 클린코어 솔루션즈가 이 도지코인 투자를 위해서 1억 7,500만 달러를 조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네. 이 기관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의 변호사인 이 알렉스 스피로가 새로 설립될 도지코인 투자 회사 의장을 맡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변호사요? 네, 굉장히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도지코인 재단이 설립한 하우스 오브 도지의 지원을 받아서 최소 2억 달러 이상을 모금할 계획인데요. 네. 아무래도 머스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스피로 변호사가 이 회사의 의장을 맡는다고 하니까 이 시장에서는 야 머스크가 혹시 여기에서 요직을 맡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가능성들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네. 투자 심리를 조금 자극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애초에 이 머스크가 도지코인 지지자로 유명세를 떨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도지 파더라고 맨날 자기를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도지코인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0.22달러 저항선이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0.25에서 0.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도지코인 현물 ETF 승인과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변화 그리고 고래 매집의 지속 여부 등이 향후 가격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도지코인 이 상승 시나리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다시 화해하면 얘는 그건 그렇죠. 3배 뛸 것 같아요. 그건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 도지코인은 사실 머스크의 행보에 따라 굉장히 여태껏 많이 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화해를 한다면 굉장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사실 생각이 됩니다. 이 스페이스 X 관련해서도 네. 우주 사업 같은 경우를 다 철회시킬 수도 있었는데 조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금 화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그널도 있어서 네, 이런 맞아요. 부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머스크의 도지코인 AI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화해할 걸로 예측하고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화해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화해가 먼 것 같고 66%로 하락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지코인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트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 이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 트론 주목할 만한 이슈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두 가지 정도 이슈를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네. 트론은 지난달 29일에 네트워크 수수료를 이 60%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정 덕분에 활성 주소수가 급증해서 1일 기준에는 248만 개로 전체 블록체인 중 1위를 기록했고요. 네. 또 트론 재단과 직접 연결된 나스닥 상장사 트론 잉크가 최대 주주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네.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트론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써 보유액은 2억 2천만 달러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네트워크 수수료가 낮아졌다는 거는 좀 그래 기술적으로 개선을 했다는 건데 긍정적인 이슈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 이렇게 매입했다는 거는 약간 자사주 매입과 성격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트론 잉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론이랑 직접적으로 트론 재단과 연결돼 있다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서 트론과 이 SRM 엔터테인먼트의 역합병으로 탄생한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트론 잉크가 사실 자사 주식처럼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기업 신뢰가 흔들리면 토큰 가격도 크게 출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구조적 리스크를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일단은 좀 리스크도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트론은 과연 AI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 예측 결과는 매도입니다. 오늘 그냥 내내 매도 하네요. 그러니까 매도. 아니 이거 뭐야? 18% 하락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다음은 수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위 차트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수위 같은 경우에는 1일 반등했다가 3일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우선 2일에 이 4,425만 개의 토큰 언락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총 유통량의 1.26%에 해당하는 물량이라서 이로 인한 매도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 변동성을 키웠고요. 네. 다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수익그룹 홀딩스가 최근 2천만 수익을 추가 매입하면서 네. 총 보유량을 1억 개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3억 달러 이상 가치에 해당한다고 하죠. 네, 이 수위 그룹 홀딩스도 트론링크 이거랑 유사한 케이스인가요? 이렇게 이름만 들어보면 네. 똑같이 수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약간 다릅니다. 일단 수익그룹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수위에 전략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사 이 밀시티 벤처스가 사명을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 수위를 더 적극적으로 사들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리브랜딩을 한 케이스고요. 네. 수위와는 이제 단순히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네. 또 수위 매수 전략에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트론 잉크 같은 경우에는 역합병이기 때문에 네. 이 비상장 세력인 트론이 이 상장사인 SRM 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해서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수익그룹 홀딩스나 트론 잉크 모두 전략 비축하려는 토큰을 사들이는 것에 집중한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죠. 네. 그렇다면 이 수위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약간 횡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네, 일단은 FX 스트릿은요, 수익 가격은 현재 3.3달러 부근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3.3달러 부근에서 하락세기 패턴을 형성하면서 조정 중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 패턴 상단을 돌파할 경우에는 상승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수위 이렇게 기자님께서 예측을 해주셨는데 과연 AI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을지 오늘 계속 매도만 외쳤던 AI였습니다. 또 매도네요. 아니 네. 왜 이러죠 얘가? 네. 이번 주 시장이 좋은 거가 굉장히 좀 질수가 났나 봅니다. 그렇죠. 약간 비관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아마도 그리고 오늘 나오는 고용 지표 때문에 그렇죠.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AI가 키우고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저희가 거시적 지표를 확인을 해보고 개별적 코인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일단은 AI 예측이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 코인 시장의 흐름을 정리하는 금요일의 코인 마켓 워치에서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민비트의 이수연 기자님과 함께 주요 코인과 그리고 특이점이 온 코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코인 마켓 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코인 마켓 워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